38번 보겠습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르는 어느 경제에서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인구 증가율 0%, 감가상각률 10%, 저축률 10%, 총 요소 생산성 수준, 이 A죠. A가 0.5이다. 그런데 총 요소 생산성 수준이 1로 변할 경우 정상 상태에서 1인당 소비의 증가량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생산함수를 보니까 이 노동이 효율성 단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 모형은 기술 진보가 도입되지 않은 솔로 성장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 성장 모형의 가정과 초장기에서의 균형 상태를 의미하는 정상 상태의 균형식을 도출하고, 그 다음 1인당 소비의 증가량을 이 총요소 생산성 수준이 0.5일 때와 1일 때 각각 구해서 그 차이를 가지고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 성장 모형의 가정입니다. 첫 번째는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인데요. 이렇게 콥 더글라스 형태로 주어졌고요. 이 생산함수는 K와 L이 투입돼서 생산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K와 L의 지수를 보시면 2분의 1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합치면 1이 되는데, 즉 1차 동차 생산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와 L에 각각 어떤 0보다 큰 람다라는 개수를 곱한 값을 대입했다고 했을 때 K 대신 람다 K, L 대신 람다 L이 대입하면 이것이 람다 Y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Y 앞에 붙은 람다의 개수가 1이니까 이것은 1차 동차 생산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생산 투입 요소에 대해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만족하고요. 그리고 A는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문제에서 최초의 0.5에서 1로 변화했을 때 1인당 소비를 구하라고 물어봤죠. 다음 두 번째는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입니다. 이 아래에 제가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할 텐데, 일단 어떤 변수의 위에 점을 찍으면 이것은 이 변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으로 시간에 대한 변화 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 x 값으로 나누면 x분의 시간의 변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율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2번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인구 증가율은 L분의 L 다시 되고 이것이 스몰 n이라고 표시를 하면 이것은 문제에서 0%로 주어졌죠. 그리고 감가상각률을 델타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에서 10%로 주어졌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 재화시장의 균형식으로 총 공급과 총 수요, 소비와 투자를 더한 총 수요가 같아진다는 균형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은 행태 방정식인데, 이 경제의 저축은 저축률 곱하기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는 이 소득에서 저축을 뺀 것이죠. 그래서 전체 소득에다가 1- 저축률을 곱한 것이 이 경제의 소비가 되고, 물론 이 문제에서 저축률 S는 10%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평균 저축 성향을 의미하죠. 따라서 1-S는 평균 소비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번과 4번식을 통해서 이 경제의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것이 균형 조건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서는 1인당 소비, 즉 1인당으로 변환한 값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생산함수가 총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1인당으로 변환을 해서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1인당으로 변환을 하려면 총량 변수를 노동량 L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L분의 Y가 이것이 이제 스몰 y가 될 것이고, 이것은 이 생산함수 식에서 L로 나눠주면은 A 곱하기 L분의 K의 2분의 1승이 되고, 이 L분의 K를 스몰 k로 표현을 해주면 A 곱하기 스몰 k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즉 스몰 y 1인당 변수로 나타낸 소득은 A 곱하기 1인당 자본량 2분의 1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제의 국민 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이 A도 있지만 이 스몰 k 1인당 자본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인당 자본의 운동 법칙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가정을 통해서 정상 상태의 조건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가정들을 위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 1인당 자본의 운동 법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대문자 K, 총량 자본의 변화 V는 투자에서 이 감가상각된 부분을 뺀 만큼이 투자의 변화분이 될 것이고, 이 I는 앞에 3, 4번 가정을 통해서 균형에서 저축과 투자가 같다는 조건을 우리가 도출했으니까 I 대신에 저축을 대입을 해야겠죠. 재화시장의 균형 조건을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 곱하기 Y 마이너스 델타 K가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 스몰 K의 운동 법칙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율의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자연대수 로그를 취해서 변환을 해주고, 그리고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스몰 k의 변화분은 라지 k의 변화분 마이너스 l의 변화분이 되고, 이것이 k분의 k 닷 마이너스 l분의 l 닷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우측에 보면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라지 k에 대한 변화분을 이렇게 도출을 했죠. 이것을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k분의 sy 마이너스 델타 k 마이너스 l분의 l 다시 되고, 여기는 이제 총량 변수로 되어 있으니까 1인당 변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k나 y를 1인당 변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l로 분모와 분자를 각각 나눠줘서 l분의 k, l분의 sy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 델타 k는 k가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델타로 나오고, 그리고 l분의 l 닷은 스몰 n이었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것은 다시 스몰 k분의 s 곱하기 스몰 y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n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스몰 k의 증가율, 변화율에 대한 식이고, 우리는 이것을 스몰 k의 변화분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스몰 k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몰 k의 닷은 s 곱하기 스몰 y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n의 스몰 k가 되고, 이 스몰 y는 우리가 1인당 생산함수의 식을 도출을 했었죠. a 곱하기 스몰 k의 2분의 1로 이것을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고, 초장기적 균형에서는 이 1인당 변수인 1인당 자본량이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균제 상태의 식이 되고요. 이 좌변은 1인당 자본의 증가 요인이 되고요. 우변은 감소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스몰 k에 대해서 정리하면 델타 플러스 n분의 s 곱하기 a의 제곱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스몰 k의 균제 상태에서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것을 1인당 생산함수 식에다 대입하면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생산량의 값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소득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이 소비식에 대입을 해서 1인당 소비의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방금 구한 균제 상태의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스몰 k는 이렇게 구했죠. 이제 문제에서 묻는 1인당 소비를 구하기 위해서 소비의 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1- 저축률 곱하기 y가 되고, 이것을 역시 우리는 1인당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양변을 l로 나눠주면 l분의 c, 이것이 스몰 c가 될 것이고, 우변은 1- 저축률의 l분의 y가 돼서 얘가 스몰 y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스몰 y는 우리가 1인당 생산함수식 a 곱하기 스몰 k 2분의 1을 구했죠. 얘로 바꿔주면 이렇게 값이 됩니다. 문제에서 총요소 생산성 수준이 0.5에서 1로 변했을 때 1인당 소비의 증가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총요소 생산성 수준이 0.5일 때의 1인당 소비를 구하면 C는 1- 저축률이 0.1이었죠. 10% 이렇게 빼고, 그리고 A가 0.5, 그 다음에 스몰 k는 여기서 구한 델타 플러스 n, 델타가 0.1이고 n이 0이었으니까 분모는 0.1이 되고, 분자는
저축률이 10%고 A가 0.5니까 0.05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A가 0.5일 때 1인당 소비는 0.225가 되고, 두 번째, 이제 총 요소 생산성 수준이 1로 변했을 때는 값이 여기가 1로 변하고, 그리고 여기에 분자가 0.1로 변하게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0.9가 됩니다. 그래서 이 0.9에서 0.225의 차이를 구하면 0.675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총 요소 생산성 수준이 0.5에서 1로 증가했을 때 1인당 소비의 증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다. 달러로 예금할 경우 연 1%의 수익을 얻고, 원화로 예금할 경우 연 2%의 수익을 얻는다. 금융시장에서 환율 변동을 고려할 경우 달러 예금과 원화 예금의 1년 투자 수익률이 동일하다고 기대된다. 즉, 투자 수익률이 달러로 예금하든 원화로 예금하든 동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금융시장에서 기대되는 1년 후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며 거래 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자율 평가설에 대한 문제이죠. 자, 이자율 평가설인데요. 국내 이자율이 해외 시장 이자율 더하기 환율의 예상 변동률이 됩니다. 즉, 현물 환율 분의 예상 환율 마이너스 현물 환율,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문제에서 원화로 예금할 경우 2%라고 했으니까 라지 R이 2%가 되고, 달러로 예금하면 1%라고 했으니까 이 R스타는 1%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환율이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현물 환율을 이 분모와 분자에 여기에 1000원을 넣어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1년 뒤에 기대되는 원달러 환율 2의 expectation이죠. 그래서 2%와 1%, 그럼 여기가 1%가 돼야 되니까 이것은 1010원이 돼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원화 기준으로 수익률을 표시를 한 거고요. 달러 기준으로 표시를 하면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좌변으로 넘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달러 표시로 나타낸 이 원화로 예금했을 때 수익률이 되고요. 여기는 달러로 예금했을 때 수익률이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구하든 답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40번.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정부 지출의 증가가 순수출 및 실질 환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일단 재화시장 시기 주어져 있고 실질 이자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들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변수로 기호를 정의하고 있고요. 주의할 점은 이 스타가 들어간 것은 이제 외국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변수에 아래 첨자 0이 표시되어 있으면 외생 변수이다. 즉,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변수가 아니라 주어지는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충격이 주어지면, 외생 변수에 대한 충격이 주어지면 그때야 이제 외생 변수가 값이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소비는 소득의 증가함수,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 순수출은 실질 환율, 소득, 외국 소득에 대하여 각각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는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실질 이자율이 감소하면 당연히 투자는 증가하게 되겠고, 그리고 실질 환율은 국내 재화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실질 환율이 증가하면 우리나라 재화가 상대적으로 해외 재화보다 싸다는 것이니까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겠죠. 그리고 국내 소득이 늘어나면 수입이 늘어나니까 순수출은 감소할 것이고, 외국 소득이 늘어나면 우리의 수출이 늘 것이니까 우리 순수출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재화시장식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거와 달라진 것이 있죠. 투자의 실질 이자율에 R 대신에 R0 스타로 주어진 외국의 실질 이자율을 대입을 했습니다. 이 경제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결정된 실질 이자율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실제 변화할 수 있는 변수는 이 실질 환율 입실론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충격이
정부 지출이 증가했다고 했죠. 그러면 외생적으로 주어진 정부 지출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재화시장 균형식에서 좌변보다 우변이 커지게 되죠. 그런데 이 좌변에 있는 Y0 이것은 주어진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변에서 뭔가 변하는 것이 변화를 해서 이 좌변과 우변을 일치시켜 줘야 되는데, 우변에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이 실질환율 입실론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변수들이 다 아래 첨자 제로가 있기 때문에 외생 변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 지출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순수출이 감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순수출은 실질 환율의 증가함수죠. 그러면 순수출이 감소를 하려면 실질 환율이 감소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순수출과 실질 환율 모두 하락하는 1번이 되겠습니다.